안녕하세요. 손해평가사 에센스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 OD에 이어서 종합과수 과실손해보장의 두릅에 대해서 영상을 찍을 거고요. 두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게 올해 2025년 이론서에 새로 들어온 블루베리랑 같이 새로 들어온 품목인데 한번 이론서를 살펴보고 별표도 살펴보고 했는데 두릅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굉장히 쉬운 품목이다. 그러니까 문제풀이 개념에서는 굉장히 쉬운 품목이기 때문에 아주 두릅에서 출제가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굉장히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릅은 굉장히 뭐 영상 길이가 짧을 것 같고요. 일단 보장 개시 및 보장 종기부터 좀 알아보시면은 자, 보장 개시는 그 OD와 마찬가지로 계약 체결일 24시부터 이제 보장이 개시가 되는 것이고 보장 종료는 수학기 종료 시점인데 다만 이듬해 5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5월 15일까지만 보장을 해준다. 이 말인 거예요. 5월 15일까지만 보장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OD 같은 경우에는 결실 완료 시점이 이제 보장 종기였는데 OD 같은 경우에도 5월 31일을 초과할 수가 없었죠. 근데 이 두릅 같은 경우에는 수학기 종료 시점까지 보장을 해주는데 다만 5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음. 이건 명심해 두셔야 돼요. 이런 거 거의 매년 문제가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뭐 보장 개시는 언제고 보장 종료는 언제고 요런 거 항상은 아니지만 자주 문제 출제가 됐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조사 시기는 수학 직전 정화 발화 후 실시를 한다. 이 정화라는 게 뭐 이런 개념인데 여기에서 두릅이 자라난다. 요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화지라는 건 이 정화가 생기는 가지 요거를 정화지라고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조사 시기는 수학 직전 정화 발화 후 실시를 하고 조사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뭐 표본 조사를 당연히 하겠죠. 근데 우리가 보통 종합가수 같은 경우에는 실제 경작 면적이 아니라 우리 어떻게 구했죠? 조사 대상 주수를 구해서 조사 대상 주수에 비례해서 표본 구간을 선정을 하고 했었는데 이 두릅 같은 경우에는 밭작물과 비슷하게 실제 경작 면적에 따라 표본 구간 수를 선정을 한다. 요거 좀 특이하다. 두릅의 특이점이 요거다. 실제 경작 면적에 따라 표본 구간 수를 선정을 하고 이 표본 구간 수 선정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다른 거랑 이 표본 구간을 어떻게 선정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다른 품목과 동일하다. 선정한 표본 구간 수를 바탕으로 표본주가 골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표본주를 선정한다. 다만 표본주 근방의 작물 상태가 표본으로 부적합한 경우 해당 지점 작물의 상태가 현저히 좋거나 나빠서 표본으로 대표성을 가지기 어려운 경우를 뜻하는 게 요 표본으로 부적합한 경우를 말한다. 자, 그럴 경우에는 가까운 위치에 다른 표본주를 선정한다. 이거는 매 품목마다 표본주를 어떻게 선정을 해야 되는지에 나오는 동일한 내용인데 두릅 같은 경우에는 새로 추가된 품목이기 때문에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표본 구간 내 두릅 상태를 이제 조사를 하겠죠. 선정된 표본주를 중심으로 가로 세로 각각 최소 1m, 그러니까 최소 1m의 표본 구간. 이 최소라는 건 최소한 요 정도는 돼야 된다는 뜻이죠. 이 면적 내에 있는 이 표본 구간 내 식재된 총 정화지 수와 보장하는 제로 피해받은 정화지의 수를 조사한다. 이해 가시죠? 이 선정된 표본주를 중심으로 가로 세로 최소 1m 이 면적 내에 식재된 총 정화지 수와 보장하는 재로 피해를 받은 정화지 수를 조사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피해율을 산정을 하겠죠. 자, 피해 산정 굉장히 간단합니다. 피해율 같은 경우에는 피해 정화지
이 정화가 달리는 가지를 말한다 그랬어요. 정화지 수에다가 총 정화지 수로 나눠주면 요게 이제 피해율이 되는데, 요게 이제 피해율이 되는데, 우리 보통 수학감소 보장 방식이나 바로 직전에 했던 OD 같은 경우에도 미보상 비율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곱해주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수학감소 보장 방식은 비율 개념이 아니라 그 피해받은 비율의 직접적인 개념이 아니라 평년 수확량이나 평년 뭐 결실수, OD 같은 경우에는 결실수가 되겠죠. 이 평년에 비해서 얼마만큼 뭐 수확량이나 조사 결실수가 감소했느냐, 요게 이제 피해 보상이 되는 보험의 목적이라서 요 양에다가 미보상 비율을 곱해줘서 미보상 감수량 산출을 했었는데, 이 과실손해보장 방식은 통상적인 과실손해보장 방식은 요렇게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을 이 피해율에 피해 구성률이죠. 피해 구성률. 이 피해 구성률에 곱해줘서 최종적으로 피해율을 산정을 한다.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이라는 건 미보상 비율을 그만큼 차감시킨다는 의미예요. 어떻게 보면은 수학감소 보장 방식에서 미보상 감수량을 차감하는 그 개념과 뭐 어떻게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동일한 개념이긴 한데, 과실 손해 보장 방식에서는 이 피해 구성률에 이 피해 정화지 수에다가 총 정화지 수 이렇게 나눠준 값에다가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을 해준 걸 피해율로 적용을 해서 요게 이제 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 해가지고 나오는 게 보험금인데, 이 피해율이 여기에 바로 들어가면 최종적으로 보험금 계산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이라는 건 이제 뭐 감귤 뭐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수학감소 보장 방식에서는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을 해주지 않고 미보상 감수량을 직접적으로 계산을 하는데, 이 과실손해 보장 방식이나 뭐 우리 밭작물의 생산비 보장의 생산비 보장 방식인 뭐 고추나 브로콜리 같은, 그리고 원예 시설의 시설 작물 같은 경우에도 다 이렇게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을 해서 미보상 비율 적용을 시킨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도룹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쉽죠. OD보다 오히려 더 쉽죠. OD보다도 더 쉽기 때문에 이 도룹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출제되면 5점짜리로 밖에 출제가 될 수 없는 개념이고, 그리고 OD와 마찬가지로 이 도룹이 출제가 되면은 수험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일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도룹 영상은 여기까지, 오늘 도룹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저는 이제 다음에 온주 밀감 영상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온주 밀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좀 어려울다면 어려울 수도 있는 품목이기 때문에 좀 영상이 약간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